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영상에서 리만 적분의 정의, 동치 조건들을 봤으니까 이제 리만 적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몇몇 특성은 사실 증명 같은 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연속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 혹은 뭐 함수 fg가 적분 가능하면 f 더하기 g도 적분 가능하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수학 그리고 대학교 수학 1, 수학 2에서 되게 당연하게 지나치고 넘어갔던 사실들인데 실제로 증명을 해본 적은 없어요. 되게 당연한데 왜 증명할 생각을 안 했지? 그때는 극한의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석개론 1을 하면서 극한을 많이 다뤘으니까, 그리고 또 연속함수를 많이 다뤘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그 함수의 리만 적분 가능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의 정의도 알고 있고요.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사용한 동치 조건도 알고 있습니다. 예제도 많이 봤어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 정의를 사용해서, 혹은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사용을 해서 언제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예제로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함수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그 정의 혹은 동치 조건을 사용해서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다양한 함수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런 함수들은 전부 적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수한 함수군에 대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함수들은 전부 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함수가 모노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모노톤의 정의가 우리 수학 1에서도 했고 해석개론 1에서도 했지만, 인크리징이거나 디크리징일 때, 즉 단조 함수일 때, 즉 증가 혹은 감소 함수일 때를 우리가 모노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노톤 함수는 항상 리만 인테그러블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노톤 함수 그냥 한번 간단하게 예제만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A에서 B까지는 함수가 있고 증가하는 함수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함수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요. 증가하니까 좀 더 길게 그려볼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함수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연속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도 많이 봤고 그럴 것 같잖아요. 증가함수가 적분 가능한가?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를 고등학교 때나 수학 1, 2에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증명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명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증명에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뭔가 이런 식의 명제가 있으면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사용을 해서 증명한다 는 테크닉이 이 리만 적분의 특성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뒤에서의 함수의 수렴 이런 것들 얘기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증명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봅시다. 먼저 함수가 인크리징이거나 디크리징이거나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f가 인크리징이면 마이너스 f가 디크리징일 테니까.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한 경우에 대해서만 증명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f가 인크리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별 문제 없죠. 자, 리만 적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정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려면 먼저 정의역도 바운디드, 여기는 a, b니까 문제 없네. 함수도 바운디드 여야 되겠습니다. 함수가 바운디드인가? 다행히 그렇습니다. 왜? 함수값은 인크리징이니까 맨 왼쪽에 있는 함수값인 fa, 맨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인 fb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a가 로우 바운드, fb가 어퍼 바운드니까 따라서 모든 ab에서 그러니까요. 따라서 f는 바운디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의역도 바운디드고 함수값도 바운디드니까 우선 어쨌든 리만 적분의 정의를 적용을 할 수는 있겠구나. 자, 이제 입실론 있으면 어퍼 리만섬과 로어 리만섬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은 파티션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죠. 파티션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희한하게 생긴 파티션을 찾을 수도 있지만 쉽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모든 분할의 크기가 같은 파티션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A, B의 파티션을 찾는데 균등하게 자른 파티션을 생각을 합시다. 그 얘기는 델타 xi가 n분의 b-a 라는 얘기예요. 자, 뭐 이렇게만 써놓으면 파티션이라고 했으니까 x제로는 a, xn은 b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이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위의 그림에서 한번 a, b를 잘라봅시다. 뭐 적당히 한 3개로만 잘라보죠. 이렇게 이퀄하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네. 자, 이때 각 구간에서의 함수의 수프리멈 값 캐피털 mi와 함수의 인피멈 값 스몰 mi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가 증가하니까 자, 첫 번째 구간을 한번 봐봐요. 첫 번째 구간에서 함수의 스몰 mi 값은 뭐야? 얘잖아. 맞죠? 캐피털 mi 값은 얘잖아. 그렇죠. 즉 함수의 맨 왼쪽 값, 맨 오른쪽 값. 우리가 y는 x나 y는 x제곱에서의 리만썸을 계산했을 때와 똑같다. 사실 걔네들도 증가함수니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각 구간에서의 함수의 인피멈 값은 fxi-1이고 캐피털 mi 값은 f의 xi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때 이 pn이라는 파티션을 쓰고 나면 이 u, f, pn과 l, f, pn의 차이를 계산을 직접 해보면 되겠네. 로어 리만썸, 어퍼 리만썸을 각각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델타 xi는 정해진 값이에요. 그리고 이 서메이션 캐피털 mi 마이너스 서메이션 스몰 mi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등학교 때부터 봤던 식의 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석계로 원에서는 텔레스코핑 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두 번째 구간에서의 가장 작은 값을 생각을 하면 첫 번째 구간에서의 가장 큰 값이랑 똑같잖아요. 즉, 이 스몰 m2를 생각을 하면 얘는 캐피털 m1이랑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스몰 mi 플러스 1을 생각을 하면 캐피털 mi랑 당연히 똑같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얘는 뭐 캐피털 m1 스몰 m2 사라지고 캐피털 m2 스몰 m3 사라지고 쭉 사라지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만 남겠네요. 그렇죠. 그걸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n분의 b-a 곱하기 fb-fa가 되겠네. 맨 마지막 항, 맨 첫 번째 항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UFPN이랑 LFPN의 차이를 계산을 했더니 B-A 상수, FB-FA 상수 걔를 N으로 나눈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계로 원을 우리가 열심히 거쳐왔으니까 뻔히 보입니다.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써야겠네요. 입실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방금 위에서 계산을 했던 이 어퍼 리만썸과 로어 리만썸의 차이를 충분히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즉 n을 택해서 캐피털 n분의 b-a 곱하기 fb-fa가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거 맞죠? 우리 해석계론 원에서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써가지고 뭐 b-a 곱하기 fb-fa 나누기 입실론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하지만 우리 해석계론은 다 맞췄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n이 크면 0으로 리밋이 왼쪽에 리밋이 0인 거니까 n이 크면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위에서 계산한 UFP 캐피털 N이랑 LFP 캐피털 N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인 것도 역시 한번 노란색으로 봅시다. 자, F가 인크리징이라고 하자.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PN이라는 파티션을 잡았어요. PN이라는 파티션을 잡아서 PN이라는 파티션이 여기에 두 개에 나눠져 있는 겁니다. 스몰 PN을 모든 n에 대해서 정의를 한 다음에 큰 스몰 n을 캐피털 n이라고 하나 딱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어퍼 리만섬과 로어 리만섬의 차이가 충분히 줄어든다 라는 걸 보였습니다. 즉 리만의 크리테리언이 만족하니까, 따라서 리만의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함수 f가 인테그러블이다. 리만 인테그러블이다인데 줄여서 쓴 거예요. 오버 AB도 가끔 안 쓰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증가함수는 전부 인테그러블이다. 적분 가능하다. 감수함수는 전부 적분 가능하다. 라는 간단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얘기는 여러분이 오히려 조금은 더 익숙할 연속함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closed bounded interval a, b에서 정의된 함수가 연속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뭐 연속함수 우리 다 그릴 수 있잖아요. a, b가 있고요. 뭐 연속함수 그냥 넉넉하게 적당히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뭐 뒤에 뭐 마음대로 그려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속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함수는 a부터 b까지 적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주 우리가 익숙한 사실이고 많이 썼지만 증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생각을 해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럼 우리의 파티션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때는 함부로 파티션을 막 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간에서는 함수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함수가 조그맣게 요동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스몰 mi랑 캐피털 mi가 비슷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처럼 생각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xi-1이랑 이렇게 xi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위에서의 근사, 아래서의 근사를 각각 생각을 해보면 이 영역에서 가장 작은 값, 얘가 스몰 mi가 되겠고 가장 큰 값, 얘가 캐피털 mi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함수에서 이 xi-1에서 xi라는 구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스몰 mi랑 캐피털 mi의 차이가 작게 만들고 싶어요. 작게 만들면 어떻게 하지? 함수가 연속이니까 아래 녹색으로 빗금친 영역을 작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입실론이 있다고 합시다. 아래가 작아지면 캐피털 mi 마이너스 스몰 mi가 작아지게 하는 거 뭐지? x랑 y랑 비슷하면 fx랑 fy가 비슷하게 하면 되겠네? 우리가 해석계론 1에서 봤던 uniformly continuous 혹은 균등 연속이라는 개념이겠습니다. 그래서 a, b라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집합이 컴팩트예요. closed and bounded니까. 따라서 이 함수는 먼저 bounded예요. 왜? 연속함수니까 수프리멈 값이 있잖아요. 맥시멈이랑 똑같고 미니멈 값도 있잖아요. 인피멈이랑 똑같고 따라서 바운디드입니다. 바운디드니까 적분 가능의 정의를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증명에서 훨씬 중요한 것, 함수가 uniformly continuous, 즉 균등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지난 해석개론 1 복습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연속함수의 정의에서는 우리가 입실론이 주어지면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연속함수의 정의에서는 델타가 x에 의존하지만 유니폼리 컨티뉴스의 정의에서는 델타가 x에 의존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니폼리 컨티뉴스의 정의를 한번 써봅시다. 복습 겸, 안 써도 되지만 복습 겸 델타가 있어서 x, y가 a, b에 들어있고 그리고 x, y가
충분히 가까우면 그러면 fx랑 fy도 충분히 가깝게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 뒤에 증명을 하면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석계론 원 때 이런 아규먼트를 익숙했으니까 처음부터 답을 써봅시다. b-a분의 이라는 양수보다 작게 델타를 한번 택해 봅시다. 왜 여기서 하필 b-a분의 이냐? 뒤에 계산하다 보면 이거 약분돼 가지고 입실론만 남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p라는 파티션을 x0, x1, 땡땡땡, xn으로 놓는데 아무렇게나 놓읍시다. 단 조건 하나, 델타 xi가 델타보다 작게 한 번 더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x축을 자르긴 자르는데 x축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델타에 가깝게 잘라도 되고 어떤 데는 굉장히 작게 잘라도 되지만 각각의 이 위의 그림에서의 녹색으로 색칠된 영역의 길이는 전부 델타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역에서 각각 리만썸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함수값 이런 것들을 찾아야겠습니다. 찾아봅시다. 얘가 연속함수잖아요. 따라서 연속함수는 그 클로즈드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니까 뭐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정리 자체는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던 맥시멈, 미니멈 정리, 최대, 최소 정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f가 맥시멈 값을 가지고 뭐 mi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을 가집니다. 즉 어떤 si라는 값이 있어서 거기서 맥시멈이 되고요. 어떤 ti라는 값이 있어서 거기서 맥시멈이 되는 si랑 ti를 각각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이걸 써봅시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그림을 쓰면 si라는 값이 있고 또 ti라는 값이 각각 xi-1부터 xi까지라는 영역에 있어서 si에서의 함수값은 미니멈이 되게 ti에서의 함수값은 맥시멈이 되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si-ti는 당연히 si랑 ti는 xi-1이랑 xi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델타 xi보다는 작거나 같고 따라서 델타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함수값의 차이, 즉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도 b-a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겠네요. 따라서 이 위에 의해서 캐피털 mi 스몰 mi는 b-a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항상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쓰기 위해서는 어퍼 리만썸과 로어 리만썸의 차이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UFP랑 LFP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서메이션 캐피털 mi 마이너스 스몰 mi 델타 xi가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b-a분의 입실론이에요. 델타 xi들의 합은 b-a입니다. 따라서 입실론입니다. 자, 우리가 한 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파티션을 하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파티션에 대해서 어퍼 리만썸과 로어 리만썸의 차이를 생각을 해봤는데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는 걸 얻었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만스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따라서 f가 인테그러블이구나, 리만 인테그러블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 함수군에 대해서 함수가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면 리만 인테그러블이고 함수가 연속함수여도 리만 인테그러블입니다. 리만 적분의 정의를 사용하면 증명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지만 앞에 정의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 fx가 이 example 1에 써져 있는 대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좀 까다롭게 생기긴 했네. x가 0일 때는 함수 값이 0이에요. 그리고 x가 n 플러스 1분의 1에서 n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 값이 n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 되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이 함수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 0,1이라는 구간에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바로 보여요. 자, 이 함수를 그려봅시다. 여기 0이 있고요. 여기 1이 있습니다. 자, 뭐 2분의 1이 있어야겠네. 2분의 1에서 1까지는 함수 값이 뭐 3분의 1, 4분의 1 이 정도만 그려볼까요? 2분의 1에서 1까지는 함수 값이 1이겠습니다. 그쵸?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는 함수 값이 2분의 1이겠어요. 4분의 1부터 3분의 1까지는 함수 값이 3분의 1. 뭐 점점 이렇게 되겠네. 땡땡땡 하다가 0에서는 함수 값이 0. 이런 함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이 함수를 정의를 사용을 해서 그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별해라. 그러면 좀 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함수가 모노톤이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는 너무 당연하게 인크리딩이죠. 그런가? x보다 y가 크면 fx보다 fy가 크거나 같으니까. 맞죠? 이 조건이 이 조건을 임플라이하는 게 인크리징이에요. 따라서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한 겁니다. 왜? 바이 시오렘에 의해서. 첫 번째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같이 두 개의 정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정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봐봅시다. 두 번째도 함수가 0이 아닐 때는 x 곱하기 sin x분의 1, 0일 때는 0이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리만썸을 구해라. 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함수 우리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지? 뭐 0에서 1까지만 그리면 되겠네. 함수에 y는 x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점근선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함수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0으로 갈 때 막 이렇게 움직이고 0에서는 뭐 x sin x의 극한인 0값을 가지는 이런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함수에 리만썸을 사용한 정의로 적분 가능을 보여라. 당연히 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훨씬 쉬운 걸 배웠습니다. 이 함수 0,1에서 연속이잖아요. 왜? 나머지에서는 이게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니까 연속. 0에서는 왜 연속이지? 이 함수의 0에서의 극한이랑 얘에서의 값이랑 똑같으니까 연속. 우리 수학원 같은 데서 많이 봤듯이 연속인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연속이에요. 맞죠? 어디서? 0,1에서. 따라서 f는 적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영상에서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예제들에 대해서 정의를 사용을 해서 리만 적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별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상당히 많은 클래스의 함수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적분 가능한지 적분 가능하지 않은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이 1번, 2번 같은 함수를 정의를 사용해서 보이는 거는 좀 귀찮은 일이에요. 아주 어렵진 않지만 귀찮죠. 근데 1번 인크리징이니까 적분 가능, 2번 연속이니까 적분 가능. 훨씬 쉬워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전 두 예제에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 적분값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좀 귀찮은 일이겠죠. 자, 세 번째 예제는 되게 중요한 예제기도 하고 되게 까다로운 예제기도 하고 그 수학 1, 수학 2, 고등학교 수학 이런 데서 적분을 대충만 알고 있으면 적용을 할 수 없는 재미있는 예제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예제를 우리가 연속함수를 다룰 때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앞에서 함수가 혹시 뭐 모노톤이다 그러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함수가 연속이다 그러면 역시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궁금한 것, 그럼 적분 가능하면 연속이거나 모노톤인가? 즉 여기 성립하나?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닌 발 얘기도 하고요. 적분 가능한 굉장히 희한한 예제를 한번 봐봅시다. 자, 함수가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로 나눠져 있는데 무리수일 때는 함수값이 0, 유리수일 때는 유리수 q분의 p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로 쓰면 안 되니까 GCD p, q가 1인 서로 소인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q분의 p인 유리수일 때는 함수값이 q분의 1인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오른쪽에 한번 그려봅시다. 이 여기 y축, x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1, 뭐 2분의 1 이 정도만 그리고 함수값들의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자, 1일 때의 함수값은 1은 1분의 1이니까 q가 1이잖아요. 그래서 1이에요. 그렇죠. 2분의 1 때의 함수값은 2분의 1입니다. 3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1이죠. 3분의 2일 때의 함수값도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좀 더 찍어볼까요? 4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은 4분의 1이고요.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이미 정의가 됐고 4분의 3일 때의 함수값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4분의 3에 분자는 버리고 분모만 생각을 해서 분자를 1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4분의 1인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뭐 언제 어느 점에서 연속인지 어느 점에서 연속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해석계룡원에서 다뤘어요. 유리수일 때는 불연속, 무리수일 때는 연속인 재밌는 함수였습니다. 이 함수는 당연히 연속이 아니에요. 모든 유리수점에서는 다 연속이 아닙니다. 딱 봐도 모노톤이 아니죠. 증가함수도 아니고 감수함수도 아니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증명하려면 뭐 예를 들어 그 2분의 1보다 3분의 2가 크지만 함수값은 2분의 1이 크니까 인크리징이 아닌 거예요. 비슷하게 디크리징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만의 크리테리언을 써야 돼요. 즉 입실론이 있을 때 파티션 P를 잘 잡아서 어퍼 리만성과 로어 리만성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입실론이 한 번 있다고 합시다. 결과를 알고 하니까 증명 접근 방법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그림을 하나 잘 그리면 돼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그림에서 이렇게 주황색처럼 어디 보자 적당히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나머지 영역들은 대충 놔두고 그래서 이런 영역들의 넓이가 충분히 작게 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함수값을 보면 함수값이 여기 이렇게 가까운 것들이 있어요. 0보다 큰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두색으로 그린 것처럼 통째로 충분히 작게 줄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두색 영역과 주황색 영역으로 적분을 근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먼저 n을 택해요. 적당히 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연두색 영역의 넓이를 연두색 영역의 이 높이를 2분의 입실론
이라고 놓고 싶어요. 그래서 그 2분의 1의 역수를 우리가 입실론분의 2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연두색보다 함수값이 큰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렇죠. 왜? 함수값을 보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함수값이 전부 다 적당한 q분의 1 꼴이니까 q가 충분히 작으면 아니지 q가 충분히 크면 그때 함수값들은 전부 다 2분의 epsilon보다 충분히 작아지겠지. 따라서 유리수 중에 분모가 캐피털 M보다 작은 것들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유한한 거예요. 이것들 편의상 y1, y2, y3, 땡땡땡, ym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들은 증가하는 식으로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2분의 epsilon이 4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숫자다. 그러면 우리가 y1을 4분의 1, y2를 3분의 1, y3는 2분의 1, y4는 3분의 2, y5는 4분의 3, y6는 1 이렇게 놓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우리가 P라는 파티션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파티션이니까 0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 위에 있는 그림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주황색 영역의 넓이를 무지무지 줄이고 싶어요. 따라서 이 주황색 영역의 넓이를 줄이려면 뭐 높이는 뭐 적당한 값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폭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함수값이 큰 것들이 yi였으니까 yi에서 4n분의 입실론을 빼고 yi에서 4n분의 입실론을 더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는 당연히 1부터 캐피털 M까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1에서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1에서만 1까지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확대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적당히 2분의 epsilon이라는 값을 잡았어요. 이 중에 함수값이 큰 것들이 유한계가 있겠네. 뭐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일 때 함수값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축을 어떻게 잘랐냐? 이렇게 자른 겁니다. 녹색으로 0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얘 근처에서 이렇게 살짝 잘라줬어요. 왼쪽 오른쪽의 차이는 2n분의 epsilon입니다. 얘도 살짝 잘라줬어요. 이것도 차이가 2n분의 epsilon이에요. 여기도 잘랐어요. 2n분의 epsilon입니다. 또 하나 최종적으로 1이 남았지. 1이 이때는 함수값이 1이잖아요. 굉장히 큰 값. 따라서 이때는 파티션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랑 1 이걸 파티션으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n분의 입실론, 얘도 2n분의 입실론, 얘는 뭐 4n분의 입실론 포기. 이렇게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어퍼 리만성과 로어 리만성을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주 쉬워요. 어퍼 리만성을 생각을 하면 얘 뭐였지? 대부분의 영역의 대부분의 함수값들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나 같아요. 즉, 이 왼쪽에서의 이 그림 혹은 이 위에서의 그림의 연두색 영역에 해당합니다. 함수값들이 이 아래보다 작으면 우리가 연두색으로 근사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연두색의 영역은 어떻게 되지? 2분의 입실론이었어요. 이게 연두색의 영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황색 영역을 생각을 해봅시다. 주황색 영역은 여기 오른쪽에 크게 그리면 얘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크게 노란 하늘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함수값이 뭐 지가 아무리 커봐야 1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이 주황색 하나하나의 넓이는 이 하늘색 하나하나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 하늘색의 넓이를 써보면 개수가 몇 개인가? 개수가 m개예요.
높이는 1입니다. 밑변은 2n분의 입실론이에요. 물론 2n분의 입실론보다 작은 게 하나 더 있긴 하지만 뭐 어때? 2n분의 입실론보다는 작은 거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더해볼까요? 앞에는 2분의 입실론 그대로였고요. 뒤에는 없어지니까 2분의 입실론. 따라서 입실론이 나왔습니다. 자, 나중을 위해서 한번 써봅시다. 얘가 뭐냐? 얘가 그 아래에 있는 그린 에어리어의 넓이에요. 얘는 이 주황색 영역의 넓이의 어퍼 바운드였던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어퍼 리만섬을 계산을 하면 얘가 입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로어 리만섬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로어 리만섬은 계산할 필요도 없다. 얘는 무조건 0입니다. 왜? 모든 서브 인터벌 혹은 부분 구간에서 함수 값이 0인 원소, 즉 무리수가 있으니까. 왜? 무리수가 덴스하니까. 그렇죠. 따라서 결론 UFP와 LFP를 차이를 생각을 하면 왼쪽은 입실론보다 작고 오른쪽은 0이니까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한 게 똑같네.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파티션을 잡을 수가 있어서 UFP와 LFP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인 겁니다. 따라서 맨날 썼으니까 더 쓸 필요 없죠. 리만의 크리테리언에 의해서 F는 적분 가능하다. 어디서? 정의역에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3번 예제 같은 경우는 함수가 연속도 아니고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만 인테그러블이다 라는 예제를 하나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보였던 모노톤이면 인테그러블이다, 컨티뉴어스면 인테그러블이다, 따라서 모노톤이거나 컨티뉴어스면 인테그러블이다 의 명제인 인테그러블이면 모노톤이거나 컨티뉴어스인가는 거짓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동치 조건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뒤에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씁니다. 사실 그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에 완벽한 동치 조건도 있긴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들을 가지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들의 간단한 사칙 연산,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그 함수의 합성함수 같은 개념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 3은 처음에 보면은 좀 까다로운 예제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재밌는 중요한 함수였습니다. 연속성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함수였어요. 무리수에서는 연속, 하지만 유리수에서는 연속이 아닌 함수니까. 모든 점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함수이기도 했습니다. 해석계론에서 본 거죠. 또 신기하게 생겼고, 유리수에서는 전부 1, 무리수에서는 전부 0인 함수는 적분이 불가능하지만 그걸 살짝 변형시킨 이 함수는 적분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되게 중요하니까 꼭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